폐허가 된 지 오래된 한 공사장. 웬 남자들이 대낮에 월담이다. 모든 날. 아, 모자를 그런데 이건 또 웬일인가. 이 폐허에 사람이 살고 있다. 한 달째 노숙을 해왔다는 30대 후반의 남자. 추위를 견디기 위해 깨어있는 동안 술만 마셨다고 한다. 일주일 동안. 없네. 밥을 안 먹었잖아요. 이 죽어 매르면 형만 한 번만 딱 들어줘. 노숙자는 그렇게 혼자 죽어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만. 좋다. 거기 누워요. 거기 누워. 저쪽. 그런데 이 남자를 구하기 위해 득달같이 달려온 병원이 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노숙자를 위해 구급차까지 보낸 것이다. 오늘도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사람들은 그 병원을 일컬어 5,700명의 기적이라 부른다. 잠시 후 남자가 옮겨진 곳은 병원 응급실이었다. 얘는 뭐 하나 컴박고 잡지. 뼛속까지 스민 추위 탓일까 남자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 사이 연락을 받은 의사가 응급실로 출동했다. 다리를 움직인데요? 다른 뭐 움직이고. 지정길 씨. 에이, 아이고. 기억나요? 아니니까. 왜요? 뭐가 이렇게 불편해? 몸이 진짜 말이 아니에요. 다리가 말이 아니야? 몸이 네. 차네. 환자의 몸에서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지만 의사는 눈 하나 깜짝 않는다. 응. 마비가 오거나 뭐 고혈압이 와가지고 풍 오고 이런 게 아니고 못 먹어서 그래. 못 먹어서. 주사 맞으면 좋아져요 그거는. 응? 뇌졸중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마비가 온 게 아니고 못 먹고 술만 먹고 밥 안 먹고 그러면은 당연히 몸에서 전해질이 엉망진창이 돼요. 그것 때문에 아마 다리에 힘이 없어서 못 고신 것 같아요. 곧바로 남자는 입원실로 옮겨졌다. 입원 소속 받으시게요. 네. 원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시킨 대로 하세요. 아직까지 술 냄새가 진동을 한다. 일주일 내내 술만 드셨대요. 밥도 안 드시고. 자. 대관절 입원비가 있을 환자가 아니다. 그런데도 병원 서비스가 보통이 아니다. 근데 면도하다가 그렇게 그냥 입원을 불가피하다 싶으면은 노숙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검사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입원실로 가셔다가 비용 그냥 저희 병원 측에서 다 해주시고 무료로. 아무런 부담도 없다. 나흘 동안 마음 편히 치료만 받으면 되는 것이다. 남자는 이날 따뜻한 병실에서 달고도 긴 잠에 빠져들었다. 다리 사진 안 찍었지 사람. 나중에 다리 사진. 응급 상황에서 남자를 구해낸 건 청량리 다일 천사병원. 100% 민간인의 후원금으로 조성된 병원이다. 최영아 씨는 이 무료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내과 전문의이자 월급 원장님이다. 저희 원래 원칙은 반 정도는 호스피스 여기서 곧 죽을 것 같은 사람을 받고요. 또 몇 명은 조금 치료해주면은 그냥 살 수 있는 사람. 취재팀이 다일 천사병원을 찾은 건 지난 11월 중순. 어서 오세요. 문 내리세요. 병원을 들어서자마자 여느 병원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근데 지금 의료보험증이 지금 그 효력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효력이 살아있어요. 저희 여기 병원은 그 저희 그 무료 병원이거든요. 병원에서 쫓겨난 한 아저씨. 이유는 의료보험증이 있기 때문이었다. 지금 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먹고 놉니다. 먹고 노셔요. 결혼하셨어요? 접수 창구의 질문도 다른 곳과 많은 차이가 있다. 언제 이혼하셨어요? 4~5년 됩니다. 4~5년 되셨어요? 네. 현재 살고 계신 곳은요? 지금은 만화방에 사고. 만화방에서 사시는 거고 그냥 지금 방은 없으시고 다일 천사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한 조건은 여러 가지로 특별하다. 보험도 병원비도 없어야 한다. 저기도 잠깐 나가야 되는데 자세하게 써주세요. 다른 병원에서 요구하는 것이 없어야만 다일 천사병원의 문턱을 지날 수 있는 것이다.
이거 환자분류거든. 질환. 모든 국민에게는 그 의료보험 카드가 다 이렇게 부여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상실했거나 체납해서 지불을 못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행여자분들, 그다음에 독거노인분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분들, 네, 그런 분들이 원칙적으로는 저희 병원 환자분들이세요. 이날 오후 4층 병동에 말쑥한 차림의 중년 남자가 방문을 했다. 이분 목욕 입원하셔야 된다고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 씨라고 이름을 밝힌 이 환자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네. 주세요. 가방 하나 없이 입원하는 노숙자와 달리 양손 가득 입원 준비를 해온 것이다. 이리 들어가세요. 이 씨는 한때 중소기업체의 어엿한 사장님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갑작스런 사업 부도로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다. 간이 안 좋아서 요즘 계속 다녔어. 힘들어서 이제 입원하는 거예요. 간염이 온 다음에 간경화가 오고 암이 오는 거야. 그 죽는 수가 간경화가 빨리 죽어. 그게 아주 코스네요. 나는 이제 뭐 의사가 다 돼버린다. 설상가상 사고로 가족마저 잃었다. 혼자 된 이 씨는 지난 3년간 술로 세월을 보냈고 현재 간암 진단을 받은 상태다. 아니 뭐 하다가 뭐 일한 데 가서 다 뭐 이리저리 부도나고 뭐 하면 겪어하다가는 그래가지고 또 가정적으로 이제 애도 잃어버리고 사고로 그런 속상하니까 2중 3중으로 속상하니까 술만 먹으면 결과겠지요. 누구라도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살아갈 의욕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거리를 헤매고 술을 마시다 병을 얻은 사람들. 다일 천사병원은 바로 그런 이들을 위해 세워진 병원이다. 처음 무료 병원을 건립하자고 건의를 한 것은 다일 공동체의 최일도 목사였다. 하지만 보통 건물도 아닌 병원을 짓는다는 건 불가능해 보였다. 병원 건립에만 5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었다. 누가 그런 돈을 선뜻 희사하겠는가.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100만 원 단위로 모금 운동을 하는 것이었다. 모두가 이 시대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무료 병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거기에 한마음 한뜻이 된 분들이죠. 이분들을 이렇게 나타내고자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이런 분들을 본받아서 이런 무료 병원이 지역마다 곳곳에 필요한 곳마다 세워지기를 바라는 염원이 있는 거죠. 최초로 모금을 한 건 다름 아닌 청량리 윤락 여성들이었다. 그들을 시작으로 8년간 5,700여 명의 사람들이 100만 원씩 모금을 했다. 지금의 다일 천사병원을 만든 5,700명. 그들이야말로 미랄의 기적을 이뤄낸 천사들이었다. 다일 천사병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바퍼식당. 지금도 바퍼식당에 하루 400명이 찾아와 한 끼를 해결하고 있다. 대부분 독거 노인이나 노숙자들이다. 그런데 식사 직전 식판 하나가 사람들 사이를 돌기 시작한다. 사람이 있어요? 아직 아저씨 밀집이. 그러니까 식당에서 밥 먹는 거 돈 내는 거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물론 돈을 내지 않아도 이곳 모든 사람들에겐 평등한 식탁이 차려진다. 매일 춥고 배고픈 나날을 보내는 사람들. 이들에겐 지금 이 따뜻한 점심 한 끼가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되고 있다. 와서 봉사하는 분들이 800명이죠. 800명이 조를 짜서 이렇게 나눠서 매일 350에서 많으면 500명까지의 무기탕 노인, 노숙하시는 분들, 제3세계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진지를 두고 갔습니다. 처음엔 청량리 굴다리 밑에서 시작된 작은 무료 급식소가 그 기원이었다. 그 후 14년을 계속해온 무료 식당이다. 하지만 이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한 끼의 식사만이 아니었다. 가진 것 없이 거리로 나왔고 추워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 그들에겐 몸과 마음에 든 상처를 치료해줄 병원이 필요했던 것이다. 12월 초 날씨가 추워지면서 입원 환자도 연일 줄을 잇고 있었다. 어디 밑에 쪽이 아파요 지금? 네, 여기하고 밑에가 살이 패여서? 여기가 이렇게 있어요. 살이? 네. 그래서 입원하라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발 나을 때까지 입원하는 겁니다. 예. 낳고 나면 바로 퇴원하시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예. 한 달도 안 됐어요. 갑자기 겨울이 날이 추워지니까 막 이게 막 피가 막 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채우고 보러로 여기 와서 입원이라도 조금 해서 어느 정도 나으면. 모든 입원 환자는 반드시 목욕부터 하도록 돼 있다. 자원봉사자에게 몸만 맡기면 되는 일이다. 덕분에 할아버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개원한 목욕을 할 수 있었다. 할아버지! 모든 입원 환자들은요 목욕을 꼭 시켜드려야 돼요. 깨끗하게. 목욕 안 시키면은 여기서 또 활동하기가 또 불편하시고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일단 깨끗하게 시켜드리고. 입고 온 옷과 소지품은 병원에서 보관한다. 하찮다면 하찮은 물건들이다. 그래도 병원에선 환자들의 물건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 제가 이제 보관해야 돼요. 태어나고 나갔을 때. 저쪽 갖고 가서 하죠. 2개 다 하면 넘칠 것 같아요. 보고 나서. 그럼 요거 하나랑 잠시 후 최 원장이 병동을 찾았다. 할아버지의 발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다. 했었어요. 네. 상처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 굶은 상처 주위로 이미 살이 썩고 있었다. 병원에 있을 때도 이랬어요? 이보다 더 심했어요? 덜했어요? 덜해서 갑자기 그냥. 갑자기 나빠졌어요? 네, 갑자기 나빠졌어요. 문제는 감염의 정도였다. 뼛속까지 세균이 감염됐다면 소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어떡하냐. 어떠세요 상태가? 아주 안 좋죠. 저거 잘라야 될 것 같긴 한데 살이 자란 완전히 뼈가 다 노출됐는데 잘라야 될 것 같네. 좀 더 정밀한 진단을 위해 방사선 촬영을 해보기로 했다. 시설에 있는 동안 할아버지는 상처를 3개월씩이나 방치해뒀다고 한다. 일찌감치 병원을 찾았다면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진 않았을 터였다. 빨리 자르는 게 오히려 나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발목을 잘라야 될 수도 있어요. 자르는 게 더 적게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그래도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발목 전체가 돼야 된다잖아요. 처음에 할아버지는 수술을 거부했다. 어떡해. 사형 선고지 이건 뭐 아주 날 죽여. 카 갖고 와서 여기서. 근데 정말 그러면 나중에 할아버지. 늙고 지친 몸이 장애까지 안아야 한다. 죽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 마음 지금 죽고 싶은데. 이제 병원 밖은 또 다른 덮개를 들이온 절망 속 할아버지는 내내 잠을 이루지 못한다. 별로 그렇게 삶에 대한 애착이 없기 때문에 죽든지 말든지 한번 그냥 관심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내깔겨 두다가 아프고 춥고 참는 거의 정도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제 병원을 찾겠죠. 다음 날 외국인 환자가 방문했다. 한국에 일하러 왔다는 후세인 씨. 그런데 얼마 전 프레스기에 네 손가락을 잃었다. 여기 사장님 나 물치료 안 해. 물치료. 집 만들어 나 여기 왔다 갔다 해서 물치료. 전화 안 할게. 나 여기 미국 있어. 나 모슬렘 있어. 여기 맞아?
저기 한국 하나님 없어. 다 하나님 사장님 있어. 1시간 뒤 병원 응급실로 또 다른 외국인 환자가 실려 들어왔다. 외국인 근로자를 돕는 단체의 도움으로 다일 천사병원에 오게 된 것이다. 갈트. 예, 갈트.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아, 저기 그 있다가요. 여기 양쪽 그 췌장이 다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좀 입원했다가 나중에 고대병원에서 수술 받으려고요. 예, 여기 몽골 사람이에요. 최근엔 병원을 찾는 환자 중 상당수가 외국인 근로자다. 소변 하루에 얼마나 보세요? 소변 양이 얼마? 소변 잘 봐요? 숨은 안 차요? 네, 그래도. 봉제 공장에서 일해온 몽골 청년은 얼핏 보기에도 얼굴과 몸이 심하게 부어 있었다. 일단은 크라타이티스. 그런데도 아직까지 한 번도 투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거기 의사 선생님하고는 좀 투석을 어떻게 얘기됐거든요. 투석해야 되는데요. 이 해야 정도면. 돼요? 예. 이 정도면. 왜 투석을 안 해야 된다고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한 안 거지? 해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다일 천사병원엔 투석 의료 장비가 없는 것이다. 이럴 땐 다른 병원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병원장 최영아 씨의 몫이다. 혹시 투석해야 될 환자 있으면 보내도 된다고 그래서 여쭤보려고. 선생님 근데요 외국인 노동자거든요. 몽골 쪽인데요. 오후 4시 병원엔 또 다른 방문객이 찾아들었다. 이곳 환자의 수술을 하기 위해 찾아온 외과 의사들이다. 우리가 하나하나 다 챙겨서 해야 될 것 같아. 강성만 씨는 한 병원의 병원장이다. 그런데도 자원봉사를 위해 찾아온 것이다. 어떻게 연락받고 여기서 일하다가 오신 거예요? 네, 이러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전화해서 오라 그러면은 또 저희가 이제 다행히 오늘 제가 수술 스케줄이 없어갖고 일 끝내고 제 일 하고서 이제 지역적으로 가까우니까 또 와서 하고. 와. 그런데 외과 진료실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후세인 씨가 통곡을 하고 있다. 그 장면을 목격한 강 원장이 수술 준비를 잠시 접고 직접 진료에 나섰다. 아프셔서 그런지 속상해서? 네? 심장하고. 아 심장이. 일 안에서 돈 벌겠다고 한국에 온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부인과 아이들을 거느린 한 집안의 가장이기도 하다. 그런데 한쪽 손가락 4개가 잘려나갔다. 그 마음이 얼마나 쓰라리고 처참할 것인가. 상처는 거의 다 났어요. 근데 이제 잘린 면에서 통증이 우리 손가락에 다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끝에서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마음이 아프셨어요. 와서 이렇게 일하러 오셨는데 잘려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지금 생각이 나셔서 우시는 것 같아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산재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 불법 체류를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후세인 씨도 몽골 청년도 그들 중 한 명이다. 상처에 언젠간 아문다지만 이들 가슴에 맺힌 울분은 어떻게 풀어질 수 있을 것인가. 2층 잘 다녀오세요. 이날 저녁 간암 환자인 이 씨가 수술실로 향했다. 저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니까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추우시겠다 지금. 강성만 원장이 찾아온 건 바로 이 씨의 조직 검사를 위해서였다. 피부의 종양이 암세포가 전이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한 수술이다. 항암 치료나 수술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거든요. 이미 말기예요. 그래서 어차피 호스피스 케어를 해야 되는데 또 조직이 암 조직이 나왔다는 걸 확인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예. 저분은 어떻게 되시나요? 여기서? 저분요 가실 데가 없으면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있을 가능성이 많죠. 점점 나빠지실 것 같은데.
그런데 수술 직전 웬 자원봉사자가 수술실에 찾아들었다. 이렇게 모시고 기도하는 기도. 수술 끝날 때까지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병원의 환자들은 모두 돌봐줄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다. 가족을 대신해 수술이 잘 되기를 기원해주는 봉사인 것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씨의 곁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의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곁을 지키고 있다. 밤 8시, 다행히 투석병원이 연결돼 몽골 청년 갈트가 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갈트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 다름 아닌 갈트의 아버지였다. 아들이 병을 얻었다는 소식을 듣고 먼 길을 찾아온 것이다. 같이 일하셨어요? 아버님하고? 네? 아니에요? 아버님은 어디 계시다가 오신 거예요? 몽골에서 오신 거예요? 몽골 아버지 연락 받으시고 몽골에서 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간직한 사진 속에서 갈트는 건강한 청년의 얼굴이다. 그 아들이 장밋빛 꿈을 안고 이역만리로 떠나더니 1년 만에 큰 병을 얻었다. 이제 신장 이식을 받지 못하면 평생 투석을 받아야만 한다. 겨울이 찾아온 서울의 거리. 몽골에서 온 아버지와 아들은 그 거리 속으로 쓸쓸히 떠나갔다. 오전에 왔다가 갔지. 저기 병동으로 왔어. 다일 천사병원의 유일한 상근 의사인 최영화 원장이 일찌감치 가방을 챙겨 들었다. 아저씨들이야. 안녕하세요. 인사해. 최 원장의 집은 병원에서 차로 5분 거리. 비상사태 대비해 가까운 곳에 집을 얻었다. 음주에다가 자꾸 베타딘 발라주면. 그런데 최 원장의 집엔 무려 세 부부와 아이 셋, 도합 9명이 공동 살림을 하고 있다. 엄마들은 모두 다일 천사병원에서 일하는 동갑내기 친구들이다. 직장암 환자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니까. 지겨워. 병원의 수준은 월급으론 생활비 감당하기도 어렵다. 고민 끝에 서로 생활비 부담이라도 줄여보자고 세 가족이 뭉친 것이다. 덕분에 아이들에게도 없던 형제가 생긴 셈이다. 안주인들이 서로 속사정까지 훤히 아는 사이가 된 건 오랜 일이다. 천사병원을 준비할 때 같이 준비하면서 됐거든요. 제가 혼자서 이렇게 이제 준비하려고 그런 게 너무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때부터 같이 도와줬던 친구들이니까. 아빠한테 와 이제. 아빠 안아줄게. 엄마가 잠깐 갔다 온대. 아빠가 안아줄게. 저녁상을 물린 뒤 아들 경원이가 투정을 부리기 시작한다. 최 원장이 다시 병원에 갈 시간인 것이다. 한창 엄마 손을 탈 나이.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집에 오는 날은 다시 떼어놓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같은 의사인 남편이 최 원장의 일을 잘 이해해주고 있어 그나마 수월하다. 잘 갔다 와. 빨리 와. 이런 거 찍으면 안 된단 말이야. 진짜. 쉬하고 올게. 잘해. 밤 9시 최 원장이 마지막 회전을 도는 시간이다. 오늘은 특히 조직 검사를 한 이 씨의 상태가 신경이 쓰인다.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피부까지 암이 전이됐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별로 해줄 게 없어요. 의사로서. 그냥 이제 마지막을 잘 준비시켜 드리는 게 중요하죠. 뭐 페인 컨트롤하고. 마지막은 너무 속상하고 워낙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마지막일 때 마지막만큼이라도 기쁘게 가실 수 있도록 해야죠.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내가 수술을 했다 이런 것도 사실은 환자한테는 어떻게 좀 위안이 될 수는 조금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오늘도 다일 천사병원의 환자들을 지키던 의사들의 고단한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다. 병원 전체가 깊이 잠에 빠져든 시간. 그런데 병원에서 정체 모를 남자가 눈에 띄었다. 가까이 가보니 가습기를 설치해주고 있는 중년의 남자. 그리고 나선 환자들이 깰까 걷는 품새가 여간 조심스럽지 않다. 대체 뭐하는 사람일까? 한 11월 10일경부터 입원 환자 계셔서 그 이후에 야간 당직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땐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의사 선생님이세요? 아니에요. 전 그냥 봉사자입니다. 항공사 파일럿이기에 먼 비행을 한 날 자원봉사를 하러 온다고 한다. 어차피 시차 때문에 잠이 오지 않으니 오히려 일하는 게 편하다는 답변이다. 환자들 뒷수발을 하고 난 뒤엔 온갖 잡무도 감당해야 한다. 야 진짜 찔린다. 집에서 잘 안 하는데. 환자들이 벗어놓은 옷이며 산더미 같은 수건들을 세탁해 일일이 개켜놓는 일이다. 자원봉사자들이 병원의 밤을 지키고 아침 식사와 청소를 하고 나면 낮 12시 30분 병원이 문을 여는 건 이 시간이다. 여기 오시는 자원봉사 의사 선생님들이 다 개인적인 잡이 있어가지고 자기 업무를 보시고 오후에 시간을 내셔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1시쯤에 문을 여는 걸로. 사실 병원은 세웠지만 진료 과목마다 의사를 쓴다는 건 운영상 불가능한 일이다. 앞으로도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병원 운영엔 지속적인 후원이 절실하다. 그나마 현재 병원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모두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특히 자신의 병원 일을 잠시 접고 자원봉사로 와주는 의사들의 도움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네, 저희 병원은 쉬어야죠. 뭐 지장 없으세요? 글쎄요, 또 뭐 생각 나르는 것 같아요. 응급 환자로 오신 분들이 가시게 되는 경우는 좀 죄송한데 주변에 치과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 가시면 되고. 멀리 보고 있어요. 와주는 것만도 감사한데 의사들 대부분이 사비를 들여 비싼 의료 장비를 구해다 주기도 했다. 머리요? 네. 자원봉사 오시는 선생님들이요. 이렇게 다 마련을 하신 거예요. 자비로. 병원 자체 예산이 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병원에서 조금씩 모아서 진료실을 꾸몄습니다. 최 원장의 월급도 웬만한 대기업 초봉에도 미치지 못한다. 애초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 수련의 시절부터 단일 공동체와 인연을 맺어온 것이 지금에 이른 것이다. 원장님은 장갑 하나 팔아줘야 돼. 무슨 장갑? 고무 장갑. 그러다 보니 평소 최 원장과 안면이 두터운 환자들도 많다. 특히 이영식 씨는 개원 첫날부터 거의 매일 병원을 찾는 단골 환자다. 다 우리한테 필요한 거네. 요거 예. 이건 아니다 내가. 우리 김현주 강사가 충분히 살 수 있는 우리 외래에서 쓰면 되거든. 400만 9천 원. 조금 그럼 400만 원만 주셔. 알아서 줘. 나 돈 달라는 말 안 했어. 그래요. 들어가면 뭐라 돈 많이. 인심 좋기는 병원 스텝 모두가 마찬가지. 1억. 이러고는 안 받아. 근데 이거 갖고 내일 또 뭐 사와야 되겠다. 큰일 나봤다. 진료가 목적인지 장사가 목적인지 알 수 없는 방문을 해도 모두 너털 웃음으로 넘겨주고 있다. 벌써 찍었어요? 벌써 해놨어요? 다일 천사병원의 또 다른 점은 병원에서 약을 타간다는 것이다.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이니 처방전도 따로 내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영식 씨는 이틀에 한 번꼴로 병원에 들르면서도 매번 일주일치 약을 타간다. 씨 여기요. 들으세요 이제. 들으시면.
대체 그 많은 약을 어디에 쓰는 걸까? 무슨 약이에요? 간이 안 좋아갖고. 약은 가서 드세요? 네, 내가 들었는데 많거든요, 식구들이. 그럼 나눠 먹는 거야, 나눠 먹어. 저도 간 나쁜 거 뻔히 아니까 같이 나눠 먹는다. 그 독한 약은 아니니까. 그래서 나눠 먹는 거지 뭐 어때요? 재밌잖아요, 사는 게. 이영식 씨가 거처하고 있는 것은 병원에서 10분 거리. 거처라곤 하지만 바람막이에 천막을 친 것이 전부다. 노숙 생활 20년째 이영식 씨도 몸이 좋을 리 없다. 최 원장이 몇 번이나 입원을 권유했지만 매번 거절하고 있다. 친구들이 걱정된다는 이유였다. 여기 산 지가 한 20년 넘었죠? 그때 이거 없었어요. 이거 없고 진흙탕이 진흙탕. 이거 턴신 데는 1년도 안 됐어요. 정말이에요? 예. 여기 동네에서 추워갖고 칠하고 좋은 겁니다. 동네만 안 떠나요. 그 다리 밑에서 잤죠. 요만큼만 먹어. 이영식 씨가 약을 많이 타는 이유도 바로 친구들 때문이다. 병원 가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친구들에게 간장약을 나눠주는 것이다. 그중 한 명인 할아버지는 그나마 약을 소주와 함께 먹는다. 술은 되게 잘 먹네.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단 나으리라 이영식 씨는 할아버지의 주머니에 사흘치 약을 넣어주었다. 각자의 사연을 안고 거리로 쫓겨난 노숙자들. 그들은 살터정과 함께 살아야 할 이유까지 잃어버렸다. 그렇다고 섣부른 동정심이 그들을 구해주진 않는다. 그들이 그들 자신을 구할 수 있도록 작은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일.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무슨 급한 일이 생긴 걸까? 아침부터 최영아 원장의 발걸음이 바쁘다. 누우셨어요. 또 5일 정도 입원해 계실 거거든요. 5일 입원하시고 수술 끝나면 또 여기 와서 한참 누워서 또 해야 돼요. 네? 3일 전 들어온 한 환자가 어려운 수술길에 올랐다. 지난 7월 낙상으로 다친 부러진 허벅지 뼈에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큰 수술을 받으러 가는 길이다. 의료보험이 없으면 뭐 1,000만 원 돈 정도 나오는 큰 수술인데요. 의료보험 처리를 해주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뺄 거 빼주고 알아서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해주신다니까 보냈죠. 일단 협력병원이니까. 수술 비용도 장비도 만만치 않은 대수술. 환자 입장에선 여간한 행운이 아니다. 부담이 클 텐데도 흔쾌히 수술에 응해준 병원은 협력병원인 동부제일병원. 이날 6시간에 걸쳐 진행된 수술은 성공리에 끝났다. 몇 달 뒤 환자는 정상적으로 걸어 다닐 수 있게 될 것이다. 같은 날 밤 강성만 원장이 다시 병원을 찾았다. 사흘 전 조직 검사의 결과가 나오는 날인 것이다. 아유, 더 힘들어지셨네. 불과 사흘이 지났을 뿐이다. 그런데도 이 씨의 상태는 급속도로 악화돼 있었다. 뭐 가려운 건 더 심해지셨겠네. 대답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은 이 씨. 어제부턴 복수가 차오르면서 식사는커녕 물조차 많이 먹을 수 없는 상태였다. 조직 검사 결과 역시 암세포가 온몸으로 퍼졌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점심 때도 뭐 못 드셨고 저녁 때는 죽 조금 드셨어요. 변디스가 엄청 심니까 황달이 굉장히 심해서 황달도 심하고 복수도 그렇고 여기는 이제 호스피스 병동이 됐네요. 아주 상태가 안 좋아서 곧 돌아가실 것. 저 정도면 뭐 얼마 안 남으시 진짜 얼마 안 남으신 상태고.
저런 분들한테는 정말 호스피스 케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이제 이 씨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많지 않다. 병원에서 줄 수 있는 건 진통제와 기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본인 역시 잘 알고 있는 상태였다. 이런 데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하늘 옆에서 이렇게 진통제. 더 못해줘서 마음이 아파요. 못 먹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데가 있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마지막 쉴 곳을 찾은 것이 이 씨에겐 고통을 잊는 단말마의 위안이었다. 진통 오면은 진통제 놔주고 또 이렇게 여럿이 있으니까 정신 맞을 때는 또 담소도 나누고. 현실이 희망 없는 환자들은 절망 아닙니까? 좀 잠깐이라도 그 절망의 시간을 잊는 거죠. 이 씨보다 하루 먼저 입원한 진성수 씨는 하루하루 나빠지는 이 씨의 모습이 못내 안타깝다. 그럼 이거 치료로 온 건가? 지금? 저거로 갖다 드릴까? 1시간 간격으로 얼음물을 찾는 이 씨의 물당번도 자처하고 나섰다. 처음 입원했을 땐 이 씨보다 진성수 씨의 상태가 훨씬 나빴다. 간과 심장이 나빠져 걷는 것조차 힘들었다. 시원한 걸 더 좋아하지. 다른 거는 뭐. 그런데 이제 건강해진 자신과 반대로 이 씨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향해 가고 있다. 몇 년 만에 그렇게 했다더라고. 자식 죽고 나서부터 그렇게 타락을 해가지고 자식을 먼저 보내니까 이제 그게 그렇게 한 5, 6년 동안 술을 한 3,4,000병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유증이 그렇게 나타나지. 에휴, 너무 안 됐어요. 산다는 게 뭔지. 밤 10시 몇몇 환자들이 병원 문을 나선다. 예? 아, 담배 좀 피려고요? 이상길 씨는 내일 아침 퇴원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이상길 씨 모습엔 수심이 가득하다. 근데 육군 중사 출신이에요. 군번이 북한하고 공육인데 처음에 레스토랑 하다 친구 가게 단분 맡겨서 또 사기 쳐서 도망갔지. 그러고 나서 내가 포천에서 직장 생활했는데 집에서 어머니하고 식당하고 레스토랑에서 어머니 뇌출혈로 돌아가셨지. 그러고 나서부터 계속 망가지기 시작해가지고 더 이상 재생해지겠어. 노숙 이후 가장 따스했던 이곳을 나간다는 것도 마음을 울적하게 한다. 아이고 소녀 어떡하냐? 뭘 서운하냐. 많이 보고 싶어? 소녀 잘 지내세요. 술 먹지 마시고요. 그래. 자꾸 술이 부르는가 보다. 다음 날 아침 태어났어? 언제? 아침에. 오늘 아침에? 네. 아이고 태어났구나. 근데 또 먹었어. 또 먹었네? 또 그랬네. 퇴원 아침부터 이상길 씨가 기분 좋게 술에 취해 들어왔다. 하지만 이상길 씨 웃는 얼굴이 마냥 밝지만은 않다. 보름간의 입원 생활이었다. 그동안 술도 담배도 못하게 하는 간호사와 아웅다웅 다툼도 있었지만 이상길 씨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 나가면 만날 거. 기분요? 날아갈 것 같은데요. 진심이세요? 정말 아쉬운 감은 있죠. 같이 좀 지내다가. 잘 가세요. 또 오세요. 또 오지 마세요. 또 오면 안 돼요. 약주 드시는 거 밥만 줄이시면 돼. 나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아, 보고 싶을 때 오는데 아파서 오지 마세요. 이상길 씨는 병원을 나가면 당장 갈 곳도 없다고 했다.
누구 하나 오라는 사람 없는 곳. 이상기 씨는 그렇게 영화의 추위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오후 이번엔 진성수 씨가 옷을 갈아입는다. 양재동 간대요. 무슨 일로? 네? 무슨 일로 태어난 아니고요? 예, 태어난. 뭐 좋은 일 있나 봐요. 진성수 씨는 지난 며칠간 병원 복지사와 함께 퇴원 이후 갈 길을 상담해왔다. 그냥 병원을 나간다면 다시 술을 입에 댈 게 뻔한 까닭이다. 아무래도 행여하시는 분들은 술을 못 끊는 이유가 이 또래들끼리 또 그게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그게 하나의 문화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중간에 집 가시는 분들, 네, 그분들을 이제 그 문화 속에서 뽑아오는 거죠. 진성수 씨가 소개받은 곳은 서울 양재동에 있는 중간의 집. 일반 가정집에 알코올 중독자들끼리 모여 술을 완전히 끊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다. 방이 차거든요. 진성수 씨는 이곳에서의 거주를 권유받은 것이다. 여기서 석 달 동안 있는 동안에 석 달 동안만 안 먹고 한번 지내보라 이거야. 모임 다니고. 예? 그러면 이 술이 난 계속 먹어야 되는 건 줄만 알았는데 안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더라 이거예요. 저렇게 사는 거지. 술은 노숙과 행여 병자로의 길을 예고할 뿐이다. 그것을 진성수 씨도 이젠 잘 알고 있다. 이른 아침 날이 밝자마자 이영식 씨가 병원을 찾았다. 오늘도 뭘 팔러 온 걸까? 괴짝이 한아름이다. 돌아왔네요. 한참을 헤맨 끝에 주방을 찾은 이영식 씨. 오징어 이거 해 잡수라고. 그런데 오늘 갖고 온 건 병원 사람들을 위한 선물이다. 싱싱한 오징어에 붉은 홍시가 가득. 새벽부터 시장을 뒤진 이영식 씨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겼다. 그 아저씨 몸보신 하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그러지. 일단 공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마 아저씨 따뜻한 마음을 받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세미 팔고 수세미 걸로 가갖고 도와주십시오. 아침에 컵라면 한 개 끓게 먹겠습니다. 내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도와줘요. 돈 많이 생기면 무조건 일로 갖고 나는 뭔가 사갖고 감도 사오고 뭐 강냉이도 사오고 나 다 했습니다. 근데 내 집에 돈 많이 있으면 나 이것만 먹거든요. 내 집에 돈이 떨어져야지. 그래야지만은 나가 편해요. 마음이 편해. 이거 저쪽 405로 이거 할까? 이날 오후 4층 병동에선 깜짝 파티가 열렸다. 파티가 있대요. 잔치. It's party time. 경성님, 그분도 좀 내일이면 진성수 씨가 보름간의 입원 생활을 끝내고 퇴원을 한다. 원장님. 앉으세요. 앉으세요. 퇴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네. 축하합니다. 오랜 노숙 생활과 병말 딛고 새 출발하려는 진성수 씨에게 너나 할 것 없이 아낌없이 축하를 보낸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했어. 다일 직원과 다일 최 목사님 그리고 우리 내과 원장님 참 고맙고요. 우리 간호사님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진성수 씨는 결코 노숙자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결심을 했다.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뭐 밀감 많이 사가지고 올게. 야, 몇개 없습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천사병원은 소외된 이들에게 더욱 필요한 곳일 것이다. 나가도 더 잘해야죠. 잘할 수 있는 힘도 있고 완전. 가만. 자, 뭐 이제까지 했던 거는 가거라 생각하고 완전 부지런히 해야죠. 즐겁게 생각하고 해요. 그냥 이렇게 환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친구들이라고 생각하고.
어쩌면 몸에 든 병보다 마음에 든 상처가 더 아픈 사람들. 그들이 다일천사병원에서 받은 것은 마음의 치료였다. 오늘도 차가운 밤거리를 헤매는 사람들. 그들에겐 아직 사랑의 힘이 필요하다.